올해는 미국과 인도 등 40여 개 나라에서 잇따라 대규모 선거가 열리며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각국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에서 박승호, 이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차례대로 자신의 정보를 종이에 적습니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려는 행렬입니다. 상하이 지역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외 유권자 대비 신청률이 전체 176개 공간 중 1위일 만큼 참정권 행사에 적극적인 지역. 이번 선거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사전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계속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투표 등록했습니다. 상하이 화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유권자분들의 투표 의식 수준이 높아 보입니다. QR코드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의 발달로 한국 내 정치적인 이슈가 실시간, 시간 지체 없이 공유되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기간엔 온라인 홍보 접수 위주였던 것과 달리 이번엔 직접 대면으로 가능해지면서 한층 활기찬 분위기 속에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지역 체육대회나 바자회, 기타 다른 행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에 맞추어서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순회 접수하는 것을 적극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인터넷 접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면 지금 인터넷 접수와 순회 접수한 비율이 거의 비등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투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재외선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 상하이 총영사관 담당 지역의 재외국민 숫자는 지난해 기준 4만 7천여 명 정도로 그중 80%인 3만 6천여 명이 유권자로 추정됩니다.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을 아우르는 넓은 범위지만 투표 장소가 제한되어 있는 데다 상하이 화동 지역의 면적은 한국 국토의 몇 배가 됩니다. 그럼에도 투표소가 한 곳뿐입니다. 투표소를 늘려주시면 보다 많은 유권자분들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주국에선 한국의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어서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보완돼야 할 점으로 꾸준히 지적됐습니다. 영사관이 없는 도시에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이렇게 재외국민 투표는 뭐 우편 방식, 미국처럼 우편 방식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은 2월 10일까지로 웹사이트 온라인이나 관할 지역 공관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YTN월드 박승호입니다. 밴쿠버에 사는 유학생 최광우 씨. 주말을 맞아 서점에 왔다가 모처럼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휴대폰으로 먼저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뭐 직접 손을 작성해 주시겠어요? 우선 휴대폰으로.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외국에 나와서 산 적은 몇 번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재외 선거를 해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 막 그렇게 대단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꾸준히 늘 해왔던 게 투표여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당연하게 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유학이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임시 체류 중인 한인 청년들이 많은 캐나다. 2022년 말 기준 한인 유학생은 총 16,500명으로 집계됐고 연간 최대 4,000명의 한국 청년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로 올 정도입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재외 투표를 해본 적이 없고 재외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만큼 이런 홍보 부스 등을 통해 선거권 행사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밴쿠버에 워킹홀리데이 등 유학생 신분으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밴쿠버에 있다는 이유로 투표를 안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도 투표가 가능하시니까 많은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주변 한인분들께서도 이를 통해서 등록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여러 한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홍보를 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여기 부스를 통해서 등록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1대 총선 재외선거 자체가 무산됐던 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재외 유권자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 주 밴쿠버 총영사관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마감일이 정해진 만큼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신고 신청 기간은 2월 10일까지입니다.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재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밴쿠버 총영사관 관할 구역이고요. BC주, 알버타, 세스케초원, 그다음에 유콘, 노스웨스트까지 포함합니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 투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미국 뉴저지주에는 시장부터 시의원 그리고 교육위원까지 선출직 대부분이 한인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있습니다. 한인 비중이 워낙 크기도 한데다 한 번 뭉치면 큰 힘을 내는 동포들의 단합력 덕분인데요. 미국에선 이처럼 한류 인기와 함께 한인들이 정계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조인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새로 당선된 시의원들의 취임 선서식. 한국계 폴김 시장의 선창에 따라 역시 한국계인 민석준 의원이 선서문을 낭독합니다. It justly performed all the duties of the office of council member. Congratulations. Thank you. 시의원 도전 7번 만에 당선된 원유봉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부터 시의원 6명 중 무려 5명이 한인. 미국 최대 도시 뉴욕과 인접한 도시 팰리세이드 파크 의회의 모습입니다. 의논할 때 굉장히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확실히 도움이 되죠. 저같이 이제 1.5세들이 이제 행정에 더 참여를 많이 하고 행정에 대해서 더 이해함으로써 1세가 갖고 있는 문화와 또 저희 1.5세, 또 2세, 또 더 나아가서는 3세가 갖고 있는 문화를 어느 정도 잘 밸런스를 맞춰서 시 교육위원의 경우 아예 9명 전원이 한인입니다. 인구 약 2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 한인 정치인들이 요직을 장악한 셈입니다. 스스로 더 돌아보고 더 공부해서 저희가 한인 커뮤니티 또한 그 자랑스러운 얼굴로 비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막중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인 정치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배경에는 높은 한인 밀집도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내 한인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50%를 훌쩍 넘습니다.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주로 고국과의 연결고리가 강한 이민 1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동포들끼리 단합력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부터 다 한인이 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똘똘 뭉친 결과 이번 같은 선거에서 아주 큰 영광을 갖게 된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위상이 높아진 점도 동포 정치인 배출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인 정체성이 옅어진 차세대 동포들은 물론 현지인들까지 한인 정치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가 한국부터 벌써 퍼져나왔어요, 세계로. 그러니까 이 웨이브를 같이 타는 것 같아요. 강남스타일, 김치데이, 그렇죠? K-팝, 드라마, 영화 이거를 우리가 같이 타는 것 같고. 한인들의 정계 진출은 인근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부촌으로 꼽히는 잉글루드 클립스에선 13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한인 2세, 그러 나아가서는 우리 이민 3세까지도
대통령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인들이 참여하고 결집해서 정치적 신장을 이 미주 땅에서 이뤄내는 것이 남아있는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해서 여러분들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 밖에 한인 최초로 올해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장을 내민 뉴저지주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까지 미국 주류사회에 속속 진출한 한인 정치인들이 올 한 해는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에서도 다양한 분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유럽 관광대국 크로아티아에선 한식을 대표하는 김치를 알리기 위해 매년 김장 행사를 직접 여는 한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엔 우리 김치를 알리며 민간 문화사절 역할을 하는 동포를 소개합니다. Pa mislim da je kimjang općenito jako dobra tradicija. Po meni je općenito raditi nešto zajedno, pogotovo nešto iz druge kulture, stvarno bogato iskustvo. 처음에는 이제 가까운 지인들, 현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한국의 음식을 맛보이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내가 뭐 국위선양을 하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우리 김치는 이런 김치다 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 친구들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치의 유래에 대해서 또 왜 만들게 됐는지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보관을 했는지 좀 더 한국 김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욕심에 시작을 하게 됐죠. 한국 김치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부감도 많았고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K-팝,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친구들 덕에 이제 김치를 선보이게 됐고 또 그 친구들로 인해서 이제 한국 음식을 조금씩 나눔을 하다 보니까 현지인들에게 입소문이 나게 된 것 같아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김치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곁들여서 먹는 요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절로 좀 어깨가 으쓱하게 되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크로아티아 김치가 있다 보니까 나름 그 김치와 맛이 흡사하다 해서 막 담은 햇김치보다는 묵은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양배추를 갖다가 소금에 절여서 아주 짜게 절여서 그걸 갖다가 볶아 먹거나 이제 고기를 먹을 때 곁들여서 먹는 그런 그냥 하얀 소금에 절인 김치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김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데 그닥 배추 구하는 거는 쉽지가 않네요. 먹는 야채 종류가 상당히 달라요.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양배추나 상추 뭐 이런 것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담는 배추김치에 있어서는 배추는 구입하는 게 쉽지 않았고 양념 재료를 사기 위해서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 주변국 슬로바키아나 이제 오스트리아 이쪽으로 가서 직접 구입을 해서 오는 걸로. 이 김치에 대해서 좀 더 현지인들한테 정확하게 명확하게 김치는 한국 배추로 만들어진 김치다라는 것을 좀 더 알리고 싶은 욕심에 계속 갈 것 같아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잘못된 정보보다는 좀 더 정확한 우리의 그 한국 문화를 좀 더 알려주고 싶고 한국 김치만이 아닌 우리 문화도 함께 즐기면서 우리 문화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현지인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이제 해외에서도 스마트 TV로 YTN 실시간 뉴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 남미, 호주 지역 시청자께서는 LG 스마트 TV의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LG 채널을 실행한 후 YTN 번호를 누르면 24시간 한국어 실시간 뉴스 시청이 가능합니다. 대륙별 YTN 채널 번호는 유럽 900번, 남미 850번, 호주 300번입니다. YTN은 재외동포 등 해외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 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 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